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침은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분주하게 돌아갔다. 하늘을 찌르듯 솟은 대유그룹 본사 빌딩의 유리벽이 아침 햇살을 냉정하게 반사하는 사이로 수많은 검은 정장의 물결이 로비를 향해 흘러들었다. 그 흐름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이질적인 존재가 있었다. 마치 부모님 세대의 옷장에서 막 꺼낸 듯한 빛바랜 노란색 낡은 정장을 입은 여자. 그녀의 손에는 작은 서류 가방 하나가 위태롭게 들려 있었다. 김하연, 25세. 그녀가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바쁘게 움직이던 직원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아와 꽂혔다. 그 눈빛들에는 복잡한 분석 대신 명확한 판단이 담겨 있었다. 봐도 티 나네. 학벌도, 돈도, 백도 없는 애, 불쌍하게. 실업계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대졸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은 너무나도 높았다. 수십 번의 정규직 탈락 끝에 그녀가 마침내 발을 들인 곳이 바로 이곳, 대유그룹이었다. 물론 계약직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로. 그녀의 낡은 정장은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다. 오래되고 낡아서 무시당하기 좋은 존재. 첫 출근 날, 하연은 텅 빈 자기 자리 앞에서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괜찮아. 여기서 내 능력으로, 내 인성으로 증명하는 거야. 누구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게.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보다 냉혹했다. 입사 첫날부터 마케팅팀 오민철 부장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혹은 보란듯이 공격했다. 김하연 씨, 커피는 블렌드 말고 에디오피아 예가체프로. 아, 근데 그런 거 알기나 하려나? 그냥 아무거나 타와. 회의 중에는 일부러 요즘은 계약직들도 말이 많아져서 문제야 라며 모두가 들으라는 듯 비아냥거렸다. 점심시간이면 그녀는 늘 혼자였다. 동료들이 삼삼오오 몰려나가 맛집 이야기를 나눌 때 그녀는 사무실 가장 구석진 창가 자리에서 집에서 싸온 작은 도시락을 펼쳤다. 그 자리에 다른 누구라도 앉았다면 서러움에 몇 번은 울고 뛰쳐나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연은 오히려 희미하게 웃었다.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 묵묵히. 이 정도쯤이야. 이 바닥까지 버티고 왔잖아. 그 순간 그 모습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다. 대유그룹의 창립자이자 살아있는 신화, 정인호 명예회장. 그는 최상층 회장실의 블라인드 틈 사이로 홀로 도시락을 먹는 하연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저 아이가 맞구나. 내 딸이 남긴 단 하나의 희망. 아무도 몰랐다. 김하연이 단순히 운 좋게 대기업에 들어온 불쌍한 계약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가 바로 정인호 회장의 하나뿐인 외손녀라는 것을. 그리고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대유그룹은 이 낡은 정장을 입은 한 여자의 출근으로 인해 곧 심장이 얼어붙는 경험을 하게 될 운명이었다. 입사 일주일이 지나자 하연을 향한 불편한 시선은 노골적인 괴롭힘으로 변했다. 오민철 부장은 거의 일상적으로 그녀를 찍어 눌렀다. 회의가 끝나기 무섭게 쏟아지는 잡무, 밤을 새워야 하는 긴급 자료 요청, 갑작스러운 야근 지시까지. 그 모든 부당함은 신기하게도 꼭 하연에게만 집중됐다. 어느 날, 하연이 밤새워 만든 경쟁사 분석 보고서를 오 부장 책상에 올렸다. 그는 훑어보지도 않고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커피잔을 보고서 위에 툭 내려놓았다. 하얀 종이 위로 갈색 커피가 번져나가 하연의 노력을 집어삼켰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고객 인사이트 분석 수준이 이따위라니. 대체 학교에서 뭘 배운 겁니까? 아, 실업고 나왔다고 했나? 사무실의 모든 공기가 순간 멈췄다. 동료들은 애써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지만 누구 하나 그녀를 돕지 않았다. 아니,
돕지 못했다. 괜히 나섰다가 다음 타겟이 될 순 없었다. 치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하연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하연의 유일한 친구는 책상 위 손바닥만 한 선인장이었다. 물도 자주 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이 꼭 자신 같았다. 너처럼 나도 여기서 뿌리 내릴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버텼다. 내일 새벽 가장 먼저 출근해 사무실 불을 켰고 모두가 퇴근한 뒤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나왔다. 점심시간엔 도시락을 5분 만에 먹고 조용히 업무 관련 서적을 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을 알아주는 이는 없었다. 아니, 딱 한 명 있었다. 다른 방식으로. 정시훈 전략기획본부장. 회장의 아들이자 점고 유능하기로 정평이 난 인물.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차가웠다. 하연이 실수 하나 없이 완벽한 보고서를 제출해도 그의 평가는 늘 같았다. 기본은 했네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시선 한 번 주지 않던 그는 어느 날 비서에게 이렇게 말했다. 김하연 씨, 저 친구 어디서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인지 확인 좀 해봐요. 회장님 눈에 괜히 띄어서 좋을 거 없어. 계약직이면 계약직답게 조용히 있다가 나가야지. 그날 밤 또다시 홀로 야근하던 하연은 텅 빈 사무실을 보며 스무숨을 지었다. 눈에 띄면 찍힌다더니 내가 그 짝이구나.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깨달았다. 이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더라도 결코 꺾이지 않는 것임을. 그 단단한 결심이 곧 회사를 뒤흔들 폭풍의 씨앗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날도 하연은 혼자였다. 구내식당은 점심을 즐기는 사람들로 시끌벅적했지만 그 웃음소리 속에 그녀의 자리는 없었다. 하연은 조용히 회사 뒤편 공원 벤치로 향했다.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샌드위치와 작은 우유 하나가 전부였다. 따스한 햇살 아래 벤치에 앉아 한숨 돌리던 그때 옆자리에 누군가 조심스럽게 앉았다. 낡아 빠진 회색 정장에 여러 번 닦아 반질반질해진 낡은 구두. 거미줄처럼 퍼진 주름과 굳은 살이 박인 손, 누가 봐도 평생을 고단하게 살아온 노숙자거나 폐지를 줍는 노인의 모습이었다. 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자신이 먹던 샌드위치를 반으로 쪼개 포장지째 건넸다. 어르신, 식사 안 하셨으면 이거라도 좀 드시겠어요? 노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흐릿할 것이라 생각했던 눈빛은 의외로 맑고 날카로웠다. 허어, 이런 걸 그냥 주는 젊은이는 참 오랜만이구먼. 저도 어릴 때 배고프면 동네 어른들이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샌드위치를 받아 들었다. 고맙소. 이름이 뭔가? 김하연입니다. 대유그룹 마케팅팀 계약직입니다. 노인은 말없이 희미하게 웃었다. 그들의 대화는 길지 않았다. 노인은 우유까지 다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참 오랜만에 따뜻한 마음을 얻고 가네. 괜찮으시다면 내일도 여기서 같이 식사하실래요? 하연의 말에 노인은 대답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 뒷모습을 보며 하연은 문득 이 회사에서 가장 인간적인 대화를 나눈 상대가 저 노인뿐이라는 사실에 헛웃음이 났다. 그리고 며칠 뒤 대유그룹 창립 50주년 기념행사가 본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모든 임직원이 총출동한 자리, 특히 오늘 은둔의 경영자로 알려진 정인호 명예회장이 직접 연설한다는 소식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다.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가 켜졌다. 단상 위에 올라선 사람을 본 순간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바로 그 노인이었다. 하연에게 샌드위치를 얻어먹던 그 낡은 정장의 노인.
누군가 속삭였다. 회장님? 설마 저분이 정인호 회장님이라고? 그 순간 오민철 부장을 포함한 하연을 괴롭히던 모든 이들의 뒷목이 서늘해졌다.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자리에 오기 전 나는 몇 주간 이 회사를 떠돌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의 말투를 듣고 태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정인호 회장의 맑고 날카로운 눈빛이 정확히 한 곳을 향했다. 바로 객석에 앉아 어안이 벙벙한 채 굳어있는 김하연이었다. 김하연 씨, 내가 평생을 바쳐 찾던 인재는 바로 그대여. 당당 전체가 얼어붙었다. 오민철 부장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고 정시훈 본부장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회장은 말을 이었다. 내 외동딸은 15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소. 그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외손녀 하나가 남겨졌지. 나는 그 아이를 모든 시선과 권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조용히 키웠습니다. 언젠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자리에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순간 하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숨겨야 했던 이름, 지워야 했던 핏줄. 그 아이가 바로 지금 저 자리에 앉아있는 김하연입니다. 나의 유일한 피부치, 내 손녀입니다. 정적. 그리고 폭발. 뭐라고? 저 계약직이 회장님 손녀였다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조명이 김하연을 비추고 있었다. 기념식이 끝난 후 대유그룹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 놓은 듯했다. 하연을 무시하고 조롱하던 이들은 사색이 되어 자리를 피했고 멀리서나마 그녀를 안타까워하던 몇몇은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회장실로 불려간 하연은 오랜만에 할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정인호는 여전히 그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하연아, 미안하구나. 너무 오랫동안 너를 외롭게 해서. 하연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지난 6개월간 겪었던 서름, 분노, 외로움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늘 말했지. 진정한 리더는 가장 낮은 곳의 고통을 아는 법이라고. 배경으로 군림하는 자는 지배자일 뿐 리더가 될 수 없다. 넌 이 험한 곳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냈다. 그 누구보다 값진 경험을 한 것이다. 이제 내 차례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이 낡은 조직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내 이름 없이 오직 너 자신으로 설 수 있어야 해. 하연은 눈물을 닦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하연은 회사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전사 게시판에 한 통의 공지가 떴다. 전사 공지, 대유그룹 마케팅 본부 조직 개편 및 인사 발표. 모두가 스크롤을 내리다 경악했다. 미쳤다. 계약직이 본부장으로? 그 소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하연이 돌아왔다. 흠잡을 데 없는 맞춤 정장에 얼음장처럼 차가우면서도 강단 있는 눈빛으로. 그녀는 자신을 조롱하던 이들이 앉아있는 회의실 문을 당당하게 열고 들어섰다. 안녕하세요. 새로 마케팅 본부를 맡게 된 김하연입니다. 짧은 인사 후 그녀가 회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은 지난 6개월간 자신이 직접 겪고 분석한 조직의 문제점, 불합리한 평가 시스템, 고객 불만 데이터가 담긴 보고서였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손녀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계약직 김하연으로서 제가 보고 느낀 이 조직의 문제를 뿌리부터 바꾸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길고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이내 회의실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처음엔 젊은 직원들로부터 시작된 박수는 마침내 정시훈 본부장의 손뼉 소리까지 더해져 강당 전체로 퍼져나갔다.
며칠 후 대유그룹 내부 게시판에는 다음과 같은 인사 혁신안이 공지되었다. 1. 전 직원 대상 블라인드 실적평가제 도입. 2. 학력 및 출신 무관, 역량 중심의 승진 시스템 구축. 3. 계약직 처우 개선 및 정규직 전환 기회 대폭 확대. 4. 내부 부당행위 신고를 위한 익명 제보 플랫폼 신설. 사람들은 열광했다. 이게 다 김 본부장이 한 거래. 진짜 다르다. 그날 오후, 하연은 회사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오지민 대리를 발견했다. 과거 커피 심부름을 시키며 자신을 난처하게 했지만 유일하게 미안한 표정을 짓던 사람이었다. 하연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으며 웃었다. 자리 있죠? 네. 네, 본부장님. 여기선 그냥 김하연 씨라고 불러줘요. 예전처럼. 지민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하연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그때는 누구나 자기를 지키기 바빴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면 돼요. 한 달 뒤, 최상층 회장실. 정인호 회장은 손녀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다. 회사가 많이 달라졌더구나. 사람들의 눈빛이 살아있어. 아직 멀었어요, 할아버지. 하지만 이제 시작인 거려. 정 회장은 조용히 자신의 서랍에서 오래된 명패 하나를 꺼내 건넸다. 그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대유그룹 차기 대표이사 내정자, 김하연. 그날 밤, 하연은 회사 옥상에 홀로 섰다.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바다처럼 일렁였다. 낡은 정장을 입고 구석에 밀려나 눈물 삼키던 날들. 이제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 숲의 주인이 되어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복수가 아닌 변화로 증명할 시간이다. 그녀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다. 낡은 정장의 주인은 그렇게 모두의 심장 속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이렇게 신기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